예. 근데 저희가 보면은요, 뭐 자유한국당이랑 새로운 보수당 또 여기에 안철수 뭐 전 대표의 어떤 합류 혹은 뭐 별도의 신당 창당 이걸 떠나서 최근에 어제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, 우선 당장은 자유한국당이랑 새로운 보수당의 두 정당의 지지도를 합쳤을 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그 지지도에 좀 많은 부분을 좀 거의 좀 비슷하고요. 또 오늘 나온 뭐 갤럽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뭔가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에 대한 혁신 통합에 대한 나름의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, 한 일주일 상관에 보면은 좀 보수 쪽이 좀 좋은 흐름이고, 네.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에요.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이제 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의 갈등도 있는데 좀 생산적 갈등이란 말이죠. 이건 죽기 살기로 뭐 옛날처럼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가 아니라 뭐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북적거림이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 희망 섞인, 완전히 신뢰는 못하겠지만은 네. 이번에 뭐 되는 건가? 한번 또 속아줘 볼까라는 식 정도는 돼 있는 것 같고, 예.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세습 논란이라든지 뭐 공천 문제라든지 또 실언이라든지,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너무 오래 갔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올 때가 됐는데 네. 그걸 잡은 것 같고,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비례의석이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좀 내부에서 어떤 갈등 같은 게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. 예. 저는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, 저희가 과거에도 이른바 이 총선 앞서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때 시끄러운 집이 결국 잘 되더라고요. 시끄럽다는 게 과거 이제 무슨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얘기한 뭔가 그 통합을 향한 뭐 비록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만 그게 바로 제가 노상 얘기하는 철물점 이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철물점이 모여서 시끌시끌해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항상 그래 왔어요. 과거에 민주당도 그랬었고,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느냐 하는 건 이 별개로 흐름이 하더라도 이제 예를 흐름 들어서 자체는 뭐 지금 나쁜 흐름은 민주당은 아니죠. 이 안 좋은 흐름을 뭐 자체로 없앨 수는 없는 건데 좀 짧게 끊는 거, 안 좋은 걸 짧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, 한국당이나 보수 정당은 대신에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.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야당의 행보가 결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, 네. 왜 최근에 여당이 상당히 수세적인 면으로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다소 저는 이제 좀 의아했던 것이, 굉장히 전략이 착해요. 무슨 말이냐면은 봤을 때 예전에 민주당을 저희도 선거 대상을 겪어봤을 때 느꼈던 그 야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슈를 포착한 능력 같은 것들이 여당이 되니까 확실히 달라지네라는 걸 체감할 정도인 것이, 예를 들어 와이파이 공약 같은 거 이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회사로 비교하자면은 회사 사장은 나가가지고 신년에 그 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 다 같이 매출을 늘리고 다 같이 우리 봉급을 늘리고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좀 크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, 노조는 뭐 저희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하고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여당이 전격적으로 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의 틀을 바꾼다든지 이런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우신데 뭐 통신비 아껴드릴게요, 이 정도 느낌의 소극적 전략을 보인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다라는 생각, 예를 들어 야권일 때 보였던 전격성이나 공격성보다는 수성전에 가까운 형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인다. 그래서 그 기회를 야당이 포착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예.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, 일단 첫째는 그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. 그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네. 커요. 39대 22니까 네.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섣부른 부분이 있다는 네.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,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인용했던 그 여론조사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첫째,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반면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거에는 어떤 평가 요인이 오히려 더 크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이렇게 본다면 어떤 그러니까 수출 이원의 어떤 정도가 어떤 게 더 클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. 그러니까 장기 추세로 놓고 본다면.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거품이 끼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기대가 만약에 그 기대감이 부응하는 결과로 현실화된다면 그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거품처럼 허망하게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.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가지고 뭐를 단정하기는 상당히 섣부를 수 있다. 요즘은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주요 여론조사는요, 다음 주 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뭐 설 연휴 직전에 또 주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올 거기 때문에 설 민심 밥상에서 이게 많이 좀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.